오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폐허에서 새 삶을 찾은 한 여성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쟁 피해 도망친 나. 그런데 한국이 날 안아줬어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키이우의 미술교사였던 안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폭격 소리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녀가 전 세계 어디서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피난처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대라는 단 한마디의 댓글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와 한국에 도착한 안나 씨는 낯선 환경, 낯선 언어 속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술이라는 자신의 재능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인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나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평범하게 살던 미술교사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커피를 내리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테이블 위 스케치북을 비추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채화 기법을 연습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내 작은 아파트는 미술관 같았어요. 벽마다 걸린 그림들, 모서리에 쌓인 캔버스들, 그리고 색연필과 물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세상이었죠. 창밖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어요. 커피잔이 흔들리더니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 이게 무슨 소리지? 창가로 다가가 바라본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집어 뉴스를 확인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받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난다니. 내 고향, 내가 사랑하는 키이우가 폭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가방에 여권과 현금 몇 벌의 옷을 급하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들을 떨어뜨렸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죠.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자꾸 끊겼어요. 안나, 대피소로 가야 해. 지하철역으로 가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에서 달아나야 한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미하일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 서 계셨죠. 할아버지, 같이 가요. 내가 외쳤습니다.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죠. 사람들은 울고 달리고 소리쳤습니다. 지하철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곳에서 보냈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깨고 다시 불안한 잠에 들기를 반복했죠. 소식통에 따르면 서쪽 국경은 아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죠.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지하철역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 삶, 내 학생들, 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부모님은 고향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곳이 고향이란다. 하지만 넌 젊은이 가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포옹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렴. 우린 괜찮을 거야. 거리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버려진 차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죠. 목적지는 폴란드 국경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화염과 연기 그리고 절망으로 뒤덮인 내 조국의 모습이었죠. 국경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내 앞에 선 어머니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죠.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독일에 친척이 있어요. 당신은요? 그녀가 되물었죠.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며 여러 가능성을 탐색했죠. 그러던 중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식을 알아야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눈에 들어온 댓글 하나.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대. 누군가의 단순한 댓글이었지만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그곳이라면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폴란드에 도착한 후 몇 일간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폴란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길을 찾는 것은 도전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놓았답니다. 따뜻한 음식과 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을 제공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말했죠.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지만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건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지만 간신히 소식을 전할 수 있었죠.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유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비행기는 12시간 넘게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했어요. 옆자리 승객은 친절한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내 표정이 불안해 보였는지 가끔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많은 질문을 했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외국인들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죠. 그는 자신의 고향 부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죠. 표지판의 글자들, 사람들의 언어, 공항의 분위기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군요. 인도적 비자 신청자이시죠?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서류 확인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 로비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답니다. 안나 씨?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봉사단체에서 왔어요. 연락을 받고 마중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죠. 봉사자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내 가방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어요. 일단 임시 주거지로 모시고 갈게요. 그곳에서 다른 우크라이나 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키이우와는 너무나 달랐죠. 여기서는 폭격 소리도 공포에 질린 얼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조금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 주거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미 몇몇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죠.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었답니다. 창문 너머로 낯선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내일부터 한국어 기초 수업이 있어요. 지연이 알려주었죠.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해드릴 겁니다.
안나 씨는 미술교사셨죠? 그 경력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연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다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폭격 소리, 지하철역에서의 밤들, 국경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이제 한국. 눈물이 흘렀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 학생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작은 아파트도.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답니다.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교실에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한국어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배웠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혀갔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받침과 발음 규칙이 있어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죠. 미술교사로서 한글의 형태와 구조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이 찾아왔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아름다운 언어네요. 내가 대답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를 따라 작은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서 처음으로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생소했지만 맛있었어요. 젓가락 사용법도 배웠죠. 서툴렀지만 지연은 인내심을 갖고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내가 말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죠. 우리도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식사 후 지연은 나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봄꽃이 만발한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런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쟁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안나 씨, 혹시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아볼까요? 지연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물었죠. 네, 난민보호소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난민보호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미술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준비해간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꿈을 그려볼까요? 영어로 말했지만 지연이 번역해 주었답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꿈은 여전히 밝고 희망찼죠. 한 아이는 의사가 되는 꿈을, 또 다른 아이는 우주 비행사의 꿈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작은 소녀가 다가왔죠. 그녀는 수줍게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죠.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랑 나예요. 고마워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이 작은 순간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난민보호소에서 미술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나를 안나쌤이라고 불렀죠. 처음 들었을 때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다시 교사로서 존재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간단한 인사와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내 발전에 놀라셨어요. 안나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그 칭찬이 나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임시 주거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박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었죠.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시고 물으셨어요. 어디서 왔니? 서툰 한국어로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대답했죠. 그 후로 박 할머니는 종종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할머니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답니다. 우리 딸같이 생겼구나.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내 어머니가 생각났죠.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박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손에는 뭔가 따뜻해 보이는 것이 들려 있었죠. 이거 너 주려고 떴어. 펼쳐보니 털모자였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레 뜨개질한 모자였어요. 우리 손녀 같다고 했잖니. 추우니까 써. 할머니의 따스한 마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난민보호소에서의 미술 수업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림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 슬픔, 그리고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을 그렸는데 그 세밀함에 놀랐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말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연의 도움으로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게 되었답니다. 난민들의 작품을 모아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진심으로 작품에 감동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 노부부는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국 전쟁을 겪었답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요. 그 순간 느꼈죠.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인간의 아픔과 희망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아트센터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이주민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었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기쁨에 차서 수락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내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연, 박할머니,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죠. 아트센터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도전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야 했어요. 언어적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죠. 하지만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리아 난민은 처음에는 무척 경계했어요. 말도 잘하지 않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죠. 여러 번 다가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감과 붓만 건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첫 그림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어요. 검은색과 빨간색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림에는 점점 밝은 색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하늘, 녹색 나무, 그리고 마침내 노란 태양까지. 그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아트센터의 동료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말해주었어요. 특히 박지민 선생님은 내게 큰 도움을 주셨죠. 미술치료 전문가인 지민 선생님은 내가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안나, 당신의 경험이 이 프로그램의 큰 자산이에요. 지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그들처럼 고향을 잃고 새로운 땅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내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어린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죠. 말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나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아픔의 언어는 같았답니다. 주말에는 종종 홍대 거리로 나갔어요. 그곳의 활기찬 예술 문화가 좋았죠. 젊은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공연하고 작은 갤러리들이 즐비한 모습이 키이우의 문화거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때로는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 거리의 풍경을 그리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멈춰 서서 내 그림을 구경했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대학생이 내 스케치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미술을 전공하세요? 그가 물었죠. 서투른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미술교사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우크라이나요? 전쟁이.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서 이해를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수였어요. 그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술에 대한 생각,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내 이야기까지.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다음 주에 대학 전시회가 있어요. 와보실래요? 민수가 제안했죠.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전시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넘쳐났죠. 전시회 후 민수는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미술을 가르친다니 정말 대단해요. 한 친구가 말했죠.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으로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쟁과 예술 우크라이나의 시각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죠. 한국어가 부족했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민 선생님과 민수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민수는 필요할 때 통역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특강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나입니다. 첫 문장을 말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나라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강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전쟁이 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작품들도 보여주었죠. 질문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예술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예술은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안의 창조성은 빼앗길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되어 갔어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미술 수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아트센터의 프로그램은 점점 확장되어 이제는 한국인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어느 날 센터 사무실에서 지연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죠. 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귀국을 원하는 난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국.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동안 매일 밤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내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고 내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한국에서의 생활, 여기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죠. 일자리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할머니, 지민 선생님, 민수. 그들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부모님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내 고향이 있었죠.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트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중 한 여학생이 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아이였어요. 안나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 아이였죠. 처음에는 말이 없고 그림도 단조로웠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기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다가왔죠.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수진이 뭔가를 꺼내 내밀었죠. 편지였습니다. 쌤께 드리려고 쓴 거예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지만 그 내용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안나쌤, 제 인생에 처음 생긴 진짜 선생님이에요. 쌤 덕분에 저는 그림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쌤이 계속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답니다. 이 아이들과 이 삶을 잃게 된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답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곳에 남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어요.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말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지연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해 주셨죠.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널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정을 내린 후 나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이제 이곳은 내 새로운 고향이었으니까요. 지민 선생님은 장기 비자 신청을 도와주셨고 아트센터에서는 정규직 자리를 제안해 주셨죠. 내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난민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한 사람의 예술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후 삶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기 비자를 신청했고 아트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물론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한계는 있었지만 그것이 큰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키이우의 내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내 공간이었죠. 벽에는 내 그림들을 걸었고 창가에는 식물들을 두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제 이곳이 정말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놀라운 제안을 했죠. 안나 선생님, 저희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아주실래요? 동유럽 현대 미술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 한국어가. 내가 망설이자 민수는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영어로 진행해도 되고 필요하면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전문성과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볼게요. 대학에서의 첫 강의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들이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의는 성공적이었고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웠답니다. 아트센터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국경 없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나라의 난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하나의 대형 벽화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찼어요. 완성된 벽화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전시되었답니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시장님도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죠. 이 작품은 서울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말씀에 뭉클했어요. 내가 이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개막식 파티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안나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낯선 얼굴이었죠.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첫 미술치료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에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미술치료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런 순간들이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답니다. 지금 나는 서울의 한 작은 미술학원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특강을 하고 아트센터에서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미술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의 힘을 나누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덕분에 작년에는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답니다. 그분들께 내 새로운 삶,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보여드릴 수 있어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내가 이곳에서 찾은 평화와 행복을 보시고 안심하셨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내 한국 할머니가 되셨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함께 시장에 가고 음식을 만들곤 하죠. 할머니는 내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나는 할머니께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내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이 언젠가 완전히 끝나면 키이우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그곳에서의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두 나라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때로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세계관까지. 이제 나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예술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전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이제 이 말은 그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이 나라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고 책을 출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꿈을. 이제 이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 되었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이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그리움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삶이 아닐까요? 두 번의 기회를 얻은 나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건너온 안나 씨.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술교사, 대학 강사, 예술 프로젝트 리더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나 씨. 전쟁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치유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을 봅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국적과 문화,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안나 씨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안나 씨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